안녕하세요. 이웃집 김타로입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날에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이별했을 때? 맞습니다. 물론 이별을 했을 때가 가장 힘들죠. 하지만 더욱 힘들 때는 이별을 하고 나서도 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할 때입니다. 재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락을 하거나 또는 연락을 기다리거나 하는데요. 성공적인 재회를 위해서는 사실 연락을 하기보다 연락을 기다릴 때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다리는 게 재회에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연락을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언제쯤 연락이 올지 우린 그것이 궁금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그 사람 이때 연락 옵니다 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언제 연락이 올지 한번 타로를 보도록 할게요. 총 4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카드는 그 사람과 헤어진 시점, 헤어진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먼저 1번 분부터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이 카드는 1번 분과 상대방 분이 헤어진 시점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더 데빌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만으로도 두 분의 사이가 굉장히 끈끈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사실 이 이별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어쩌면 두 번, 세 번의 이별이 더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남녀의 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거든요. 쇠사슬. 쇠사슬은 어때요? 끊어내려고 해도 쉽사리 잘라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처음에 말했듯이 잘 끊어지지 않는 질긴 인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인연이 멀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고, 멀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고.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번이 처음으로 헤어지신 게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또 이 카드는 불같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불같이 사랑한다? 아니, 불같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왜 이별을 하죠?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좀 과하면 넘치거든요. 그 사랑이 어쩌면 상대를 구속하고 집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집착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즉, 어쩌면 한쪽의 사랑이 과해져 집착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별의 이유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드가 의미하는 제3자의 개입이 있어요. 둘 사이에 또 다른 존재, 제3자의 개입이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둘 사이에 악마, 다른 한 명이 존재하죠. 그런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 1번님한테 생겼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상대방 분에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단순히 어떤 그 연애에 있어서 연적, 다른 라이벌이 되는 이성이 아니라 그런 삼각관계가 아니라 동성 친구나 가족 등 연애에 관련된 모든 존재들 중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한 삼각관계로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친구를 중요시해서 내가 데이트하는 것보다 친구와의 뭐 약속, 뭐 조기 축구회를 나간다고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어머님 말, 부모님 말을 그 누구보다 더 중요시해서 계속 나와의 트러블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별의 결정적인 이유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카드는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큰 매력, 그것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별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우리 1번님은 잊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매력을 넘어선 마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얽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되게 궁금한 이별을 한 지금의 시점,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킹 오브 펜타클 카드 그리고 6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먼저 상대방은 예전보다 상당히 안정된 상태다. 예전보다 조금 예전에는 오히려 좀 불안했다면 지금 굉장히 안정된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킹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이건 현실적인 안정감을 확보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데빌이라는 존재는 현실적인 안정감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왜? 현실적인 안정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대방은 예전에 없던 안정감이 생겼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상태일 거고요. 회사 일이 많아 집중 못하고 있었다면 그런 바쁜 일들이 다 해결되어 안정감을 찾은 상태고요. 집안일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막 분주했다면 그런 부분도 이제는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이 카드는 상대방이 지금 우리 1번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현실적인 안정감을 찾은 상대는 그 상태에서 우리 1번님과 안정적인 관계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펜타클은 원소죽의 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단단함, 안정감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들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왕이죠, 왕. 왕이기 때문에 안정감의 그레이드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상대방은 예전만큼 어쩌면 예전보다도 더 둘 사이가 안정감 있는 사이가 됐으면 싶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은 될 수 없는 카드가 바로 6번 펜타클 카드가 나오네요. 아무래도 두 분 사이에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데빌 카드 설명에서 얘기했던 문제의 존재가 아직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아니라면 또 다른 존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카드를 보시면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타로에서 특히나 연애를 주제로 볼 때 3명이 등장을 하면 제3자의 개입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또 이 카드는 뭔가 동전의 흐름이 공평하게 양쪽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한쪽 사람에게만 그 동전이 흘러들어가고 있죠. 즉 불공평한 관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상대방은 우리 1번님과 예전처럼 안정적인 관계가 되길 원하지만 지금은 방해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의 상황에서 재해가 이루어진다면 뭔가 공평한 관계가 아닌 어쩌면 우리 1번님이 불리한 관계로 재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냐? 당연히 이 제3자, 방해점이 사라지는 시점이 좋은 재회의 시기겠죠. 자, 그러면 타로 카드가 우리 1번님에게 어떤 조언점을 해줄지 조언점 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스트렝스, 인내 카드가 나왔네요. 인내 카드. 힘드시겠지만 너무나도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한 여인이 하얀 옷을 입고 사자를 고양이 다루듯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여자가 이 사자를 잘 길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채찍이나 무기를 들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이나 보호구를 차고 있나요? 둘 다 아니죠. 무기로 위협을 하거나 사자를 괴롭혀서 길들인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천천히 타이르듯이
애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시간을 투자해서 길들였다는 겁니다. 그런 긴 인내의 시간이 존재했다. 자, 우리 1번님도 이제는 조금 조바심이 날 수 있어요. 이제는 조금 또 지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고요. 그런데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아마도 벌써 많은 시간 기다렸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방해점이 사라지는 시점. 그래서 더욱 안정감 있는 재회를 이루시려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언제 연락 올지 알려준다 했죠.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언제 올지 마지막으로 그걸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본 기준으로 한 달 단위로 보겠습니다. 한 달 단위로. 일단은 지속적인 연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네. 지속적으로. 그런데 지속적으로 연락은 올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연락 올 건데 가장 재회의 결정적인 연락은 지금으로부터 두 달째인 것 같아요. 두 달째. 먼저 첫 달은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 고민이 많은 시기. 한 남자가 7개의 동전을 쳐다보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라는 카드입니다. 심사숙고라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그중 최선의 선택을 위해 시간을 갖는 때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상대방에게 또는 우리 1번님에게 어떤 고민과 그것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한 첫 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달, 더 풀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풀카드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여행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자, 한 소년이 보찜을 하나 메고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찜? 긴 여행을 떠나는데 보찜 하나?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떠난다는 얘기예요. 빈손으로 떠나는 여행, 그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자, 어쩌면 둘 사이의 묵은 감정 또는 둘 사이를 방해했던 방해점이 뭔가 해결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새 출발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다는 건 다른 시점보다 이 시점에 오는 연락에 집중해라. 2달에서 3달 사이의 연락은 둘 사이의 재회 또한 새로운 출발로 이끌어줄 수 있는 강력함을 지니고 있는 연락일 것이다. 아시겠죠? 만약 2달 차에 바로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완전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머리를 비우겠다고 그 사람이 좀 마음을 비우는 시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연락, 2달 차에 연락이 오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연락이 안 오니까 불안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 상대방은 4달 차에 다시 우리 1번님을 그리워한다는 카드가 나왔어요. 6번 컵 카드가 나왔다는 건 과거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이 카드에 꼬맹이 두 명이 나와서 컵에 든 꽃을 가지고 소꿉놀이 하듯 즐거워하고 있죠. 이 카드는 사실 노년이 된 부부가 예전 처음 만났었던 장면을 추억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의미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과거 해상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자, 4개월 차에 우리 1번님과의 좋았던 시절을 상대방이 그리워한다는 거죠. 바로 그 과정을 겪고 나서 5개월 차에 다시 손을 내민다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 컵은 감정을 의미하는데 그 컵을 들고 쭉 내밀고 있죠. 감정의 전달, 즉 고백이나 새로운 제안, 연락을 의미합니다. 자, 2번에 연락 포인트가 있습니다. 2번의 연락 포인트. 자, 첫 번째. 그죠? 두 번째요. 그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2개월 차 또는 과거를 그리워하며 다시 감정이 샘솟는 5개월 차. 분명 우리 1번님에게 연락 또는 제안이 올 거고요. 분명 우리 1번님은 제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기다림 또 앞으로의 기다림에 지치지 말고 조금 더 견뎌내셔야 합니다.
방해점이 곧 사라질 거예요. 1번님, 파이팅입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분, 2번 분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이 카드는 2번 분과 상대방 분이 헤어진 시점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자, 헤어진 이유와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2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우리 2번님과 상대방 분은 헤어지는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소통이었다. 좀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컵 카드를 한번 볼게요.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얼굴을 마주 보며 함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컵을 들어 올려 교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타로 카드에서 컵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교환한다는 건 감정이 담긴, 진심이 담긴 소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컵의 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동일하죠. 즉,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번님과 상대방 분이 헤어지는 시점, 둘은 이런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소통이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서로의 마음을 숨겼을 것이고, 또 어쩌면 자신의 의견만을 상대방에게 강요했을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어쩌면 상대가 진심으로 도움을 바라고 원하는 말을 다른 한 명은 무시하며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 가장 능동적인 행동은 호의를 베풀거나 적극적으로 친해지려는 행동, 그런 친절이 아니라 어쩌면 가만히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잘 반응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점이 둘의 마지막엔 잘 안 됐다. 지금 한 장의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추가 카드를. 진짜 뭐 때문에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됐는지. 맞네요. 지금 더 행맨 카드가 나왔어요. 더 행맨 카드. 확실히 소통이 되지 않았다. 왜? 뭐 때문에 소통이 안 됐다? 고집 때문에. 자, 이 카드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교수형을 당하고 있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죽음을 앞에 둔, 바로 이제 곧 처형을 당하는 그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지금 미소 짓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목숨을 잃고 있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것에 대한 뿌듯함, 그것 때문에 웃고 있는 거거든요. 자, 좋게 말하면 신념이 강하다. 하지만 지금 소통이 불가한 지점에 방해점으로 이게 나왔다는 건 뭐냐? 고집이 세다. 둘 사이에 어떤 고집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진짜 어떤 한 명이 엄청나게 고집을 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서로 그런 고집이 좀 굉장히 트러블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통의 부재를 발생시킨 고집이 둘 사이에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 이 상황에 그 사람이, 상대방 분이 우리 2번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지금의 시점에 그 사람이 우리 2번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3번 칼 카드와 또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 자, 아직은 제가 볼 때 아직은 조금 상처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자, 3번 칼 카드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같아요. 그냥 이 딱 눈으로 들어와지는 이 느낌 있죠? 심장에 칼이 3개나 꽂혀 있다. 뭔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상처받았다. 그런 아픔을 얘기합니다. 이건 가해자가 존재하는 아픔이에요. 그냥 혼자 가만히 상처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가해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혼자 지치고 혼자 상처받기도 하지만, 이거는 진짜 가해자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상대방은 아직 상처받은 상태이다.
또는 뭐 이 사람이 자기가 이별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는 상처를 준 거에 대한, 우리 2번님한테 상처를 준 거에 대한 죄책감이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싸워서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상처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이 보통 자신의 마음 한켠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물론 가끔 자신이 준 상처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인지 못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 있긴 하죠. 뭐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죄책감이 전혀 없는. 하지만 상대방 분은 지금 이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2번님도 재회를 어쩌면 그 사람과 재회를 하고 싶다고 기대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모질고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상처를 줬건 또 누가 상처를 받았건 둘 관계에 있어 이별을 하고 나서 똑같이 서로 상처받아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아직은 그 상처가 상대방의 가슴에 남아있다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왔다는 건. 당연히 좀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재회는 아직은 힘들 수 있어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바로 뒤이어 나오는 카드. 더 스타 카드가 바로 그런 회복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스타는 위안, 기쁨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카드입니다. 자, 타로 카드는 총 78장의 카드 중 22장의 메이저 카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나 메이저 카드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면서 스토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더 스타 카드가 나오기 직전 카드가 뭐가 있냐면 바로 악마 카드와 더 타워 카드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스타 카드가 나와요. 악마. 뭔가 뭐 강력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뭐 악연, 안 좋은 일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런 카드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더 타워 카드. 임팩트 있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타워 카드는. 그 사건으로 휘청휘청 막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스타 카드. 그 정신없고 힘들었고 상처됐던 시기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하는 카드. 그래서 스타 카드는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상대방은 아직은 상처받았지만 곧 이것들이 다 회복되고 둘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순서상 3번 칼 카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상처받은 마음의 상처를 좀 치료해야 된다. 아니면 상처를 준 죄책감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상태예요. 아시겠죠? 자, 이 사람도 상처는 받았지만 곧 그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타로 카드가 재회를 위해서 우리 2번님에게 해줄 조언 카드가 뭔지 한번 뽑아볼게요. 퀸 오브 컵 카드가 나왔네요. 자, 타로 카드에서 컵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컵은 보통 컵과는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보통의 컵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컵 봐요. 굉장히 화려하고 크죠? 그죠? 그냥 저냥 조그마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감정을 의미하죠. 또 여왕이란 존재는 그런 감성이 풍부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왕에게도 감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컵을 들고 있는 건 여왕. 그러면 컵도 감정이고 여왕도 감정. 감정 플러스 감정. 그건 뭐야? 감정 플러스 감정은? 그렇습니다. 바로 감정이죠. 지금 분명 감정 플러스 감정에서 뭐지? 이게 뭐 답이 뭐라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고민했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좀 죄송스럽습니다. 감정 플러스 감정은 감정이에요. 저도 뭐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요. 자, 이렇게 감정 여러 번 강조할 만큼 깊은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언점 카드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그동안 있었던 일이나 상처를 우리 2번님도 조금은 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음에도 재회를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잊기 힘든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잊기 힘든 상처 때문에 감정에 집중을 못하면 사실 재회도 힘들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 요 감정에 집중해야지 상대방에게도 연락이 오고 재회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언제 연락이 올지, 오늘의 주제가 뭐야? 이때 연락 옵니다 아닙니까? 언제 연락이 올지, 연락 오는 시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영상을 보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 단위로 보겠습니다. 과연 상대방이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관계 회복의 손길을 뻗칠 달이 언제인지 볼게요. 뭐 지금 더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더 뽑을 필요도 없어요. 길지 않네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개월 정도에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자, 첫 달을 보면 5번 지팡이 카드가 나왔어. 5번 지팡이 카드. 투닥투닥 뭔가 바빠 보입니다. 다투고 있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보시면 지팡이는 타로 카드에서 일을 나타내는데 굵직한 지팡이가 아닌 걸로 보아서 좀 자잘한 일들인 것 같아요. 좀 얇은 지팡이들이죠. 자잘한 일들로 바쁘게 지낸다. 정신없이 지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달은 좀 바쁘겠네요. 첫 달은 패스. 그리고 두 번째 달은 4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자, 한 남자가 머리에, 가슴에, 또 발 두 쪽에 동전을 뭔가 지켜내려듯 단호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 현재의 동전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이 카드는 현상 유지, 그런 걸 의미합니다. 지금은 좀 두 분이 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라는 건 그 상태가 조금 이어진다는 거죠. 헤어진 상황이. 그래서 두 번째 달도 조금 아직은 이 사람이 상처가 치유가 덜 됐는지 그 자신의 상태를 이어가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새로운 도전 같은 거 그런 것을 못 하겠죠, 당연히. 자, 하지만 셋째 달 우리가 오늘 주제로 얘기하며 그렇게 강조하던 컵이 나왔어요. 컵. 나이스 오브 컵. 백마탄 기사가 컵을 들고 앞으로 걸어 나가고 있어요. 걸어 나가고 있다니까 어디 멀리 걸어 나간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겠습니다. 걸어 나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다가가고 있어요. 나에게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달하려는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일명 프로포즈 카드, 고백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세 번째 달에 나왔다는 건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세 번째 달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전화가 온다고 해서 재회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그 연락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 일보다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 예전에 그런 아픔보다는 뭐에 집중하라고? 2번님의 지금의 감정에 집중하셔야 돼요. 서로의 아픔을 자극하기보다는 서로의 감정에 집중해서 다시 예전의 감정을 되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달 연락 올 때 그 연락에 자신의 감정에 좀 집중해 주세요. 우리 2번님 파이팅입니다. 자, 3번님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자, 이 카드는 우리 3번님과 상대방분이 헤어질 시점의 상황, 이유에 대한 카드인데요. 자, 9번 지팡이 카드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많은 일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단편적으로 정말 그냥 이 카드 나왔다는 건 일이 많았을 수 있겠네요. 그냥 많은 일들이 뭐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진짜 일, 직장 일 이런 거 있죠. 막 노동이 많았다. 자, 타로 카드에서 지팡이는 일을 의미하는데 그 지팡이가 몇 개가 나왔죠? 지금 9개가 나왔어요. 자, 타로 카드에서 숫자는 10까지 나오거든요. 10. 근데 10 중에서 지금 9개가 나왔다면 거의 최고치에 달하는 숫자예요. 자, 둘이 헤어지는 시점, 그 당시에 우리 3번님에게든 아니면 상대방에게든 엄청난 량의 업무나 집안일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을 것이다. 자, 과중한 업무는 연애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당연히 바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또한 상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주 못 만나는 건 당연해지고 평소에 하는 연락이나 통화도 굉장히 빈도수가 작아지거나 막상 통화를 하더라도 좀 기운이 없고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도가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오해에서 일어나는 다툼은 큰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한쪽에선 왜 요즘 나한테 소홀해? 왜 만나도 시큰둥해? 서운함을 표현하고요. 다른 한쪽은 내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너도 알잖아. 알면서 날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왜 날 숨막히게 해? 나보고 어쩌란 거야? 난 너 만날 때만이라도 쉬고 싶어. 그런데 이제 너 만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잦은 다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방금 한 말, 예시의 경우는 한쪽에서 과도하게 일이 많았을 때고요. 아예 만약에 둘 다 이렇게 일이 많았다. 그러면 서로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바로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냥 바로 우리 그만하자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 남자가 자신의 지팡이를 손에 꼭 쥐고 버티고 있죠. 뒤에 있는 다른 모든 지팡이를 지켜내겠다고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꽉 쥐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이 꼭 쥐고 있는 이 지팡이가 아마도 서로였을 거예요. 3번님에게는 상대방에게는 3번님이 이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굳은 의지가 보이는 눈빛 보세요. 아주 그냥 살벌하죠. 어떻게든 지켜내려 했지만 결국 좀 지쳤던 것 같습니다. 지켜내려 했지만 조금 지쳤다. 자, 그럼 헤어진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의 흐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은 지금 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한 장만 더 뽑겠습니다. 한 장만.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자, 긴 휴식과 무관심이란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 긴 휴식과 무관심. 그래서 한 장을 더 뽑아봤던 거예요. 사실은 이 두 장만 나왔으면 조금 연락이 안 올 가능성도 높고 좀 재회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그래도 추가적으로 한 장을 뽑았는데 완벽히 이런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카드를 보면서 먼저 4번 칼 카드가 나왔는데 잠깐 돌발 퀴즈.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 같나요?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이 카드의 이 장면은 어떤 장면 같아요? 정답입니다. 예,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자,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좀 질문이 이상했네요. 장례식이 정답인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당연히 장례식이면 죽은 사람이어야지, 그죠? 예, 이상한 질문이네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웃긴 게 이 남자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남자가 너무 오랫동안 죽은 듯이 정말 죽은 사람처럼 잠이 들어 있으니까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 남자가 정말 죽은 줄 알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보시면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죠. 이 손이 힘이 없이 툭 떨어지면 죽은 사람이겠지만 지금 꼿꼿이 들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이 이렇다. 지금은 좀 지치고 어쩌면 본인 스스로도 우리 3번님에게 전혀 마음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둘은 정말 끝났다. 나는 3번님이랑 끝났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마음 속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장례를 치르는 거지, 많이. 그래, 난 이제 만날 여유도 없고 우리의 관계는 끝났어. 장례를 치르자. 본인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거. 착각. 착각. 하지만 보시면 살아있어요. 그냥 한켠에 있는데 그냥 자신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카드도 4번 컵 카드예요.
한 남자가 앞에 세워져 있는 세 잔의 컵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 구름 속에서 손이 탁 튀어나와서 지금 컵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전혀 그 구름 속에서 튀어나오는 컵에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계속 자신의 컵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건 일명 무관심 카드라고 합니다. 어떠한 제안도 관심이 없는 걸 나타내요. 자, 어쩌면 우리 3번님이 다시 한번 잘해보기에 다시 한번 연락하기 위해 상대방 분에게 연락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시큰둥하게 대했거나 어쩌면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요 시기에 지금 최근에 연락을 했을 때 아마 안 받았을 거예요. 자, 왜냐면 그 사람은 아직 봐봐 쉬고 싶은 상태야. 아직 연락을 받을 만큼의 마음 상태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우리 3번님의 연락이나 제안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다른 사람, 다른 이성에게서 오는 연락, 제안도 똑같이 대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연애를 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지금 힘든 거야, 지금. 3번님이 싫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릴 수 없을 만큼 현실적인 여유가 없거나 마음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상처받았으셨다면 조금 마음을 편하시게 먹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지금은 좀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현실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말이죠. 제가 2장을 뽑고 사실 2장에서 멈추는데 1장을 더 뽑았어요. 사실 이대로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진짜 이 상태로 이분이 거의 마음을 비우고 끝나나 싶어서 1장 더 뽑았는데 추가적인 카드를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어쩌면 좀 짧은 시간에 근간 당장 한 3개월 안에 재회를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할까?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나온 카드가 바로 휠 오브 포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데빌 카드와 마찬가지로 좀 강력한 재회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지금은 지치고 쉬고 싶고 또 어떤 제안에도 무관심한 상태의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카드예요. 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카드 보세요. 바퀴 모양이에요. 돌고 돌아 다시 만나는 인연을 의미합니다. 왜 굉장히 예전 드라마죠. 우리 윤사마를 탄생시켰던 겨울연가. 거기에 나왔던 카드입니다. 배용준과 최지우가 어린 시절 헤어져요. 둘이 서로.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났을 때 나왔던 카드가 이 카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상대방도 시간이 지나 다시 우리 3번님을 생각하고 3번님과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어쩌면 당장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 3번님도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타로 카드가 재회를 위해서 우리 3번님에게 어떤 조언점을 해줄지 조언점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나이츠 오브 스워드 카드. 타로 카드가 말하기를 확실히 성급하게 굴지 말라. 조금 여유를 가져라. 이런 의미로 이 카드 나온 것 같아요. 자, 스워드 칼은 원소 중에 바람에 해당합니다. 바람은 가볍고 빠르죠. 또 기사가 지금 하얀 백마를 타고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이 카드는 그래서 추진력, 신속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가 조언점 카드로 나왔다는 건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조급해하지 말고 반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넋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언제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지 그게 언제가 될지 그 타이밍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영상을 보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 단위로 카드를 뽑겠습니다.
어이구, 다행히 아주 먼 얘기는 아니네요. 아주 먼 얘기는 아니에요. 다행히 아주 먼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카드들이 막 겹쳐서 헷갈려 보이는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그래서 셋째 딸이 좀 강력한 카드가 나와서 거기다 다시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봤어요. 자, 한 100일 정도? 한 3달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좀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그 마음이 정리되고 다시 마음이 일어나는 게 한 100일 정도. 자, 첫 달에는 페이지 오브 컵 카드가 나왔어요. 예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레임, 초심 이런 걸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소년처럼 조그만 컵 위에 찰랑거리는 물. 요거 보면 작지만 미세한 움직임이 그 사람 마음속에 조금은 있을 것이다. 나에 대한 파장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딸은. 어떠한 움직임도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감정의 움직임이 첫째 딸을 살짝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째 딸. 자, 3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자, 컵이 한 잔에서 3잔으로 바뀌었어요. 자, 와! 감정이 늘어났나? 좋아진 건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조금 이것은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감정이 여러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 카드는 우정, 축하, 축제, 술자리, 화합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보다는 어쩌면 동성 친구들과의 즐거운 자리가 이어진다. 술자리 있으면 솔직히 연애나 아니면 사람의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뭔가 어수선해지죠. 좀 약간 바쁘고 정신없는 한 달이 될 수도 있다. 또 연애에 있어서 등장인물이 생명이 등장한다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삼각관계나 제3자의 개입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자, 여기 지금 3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그래서 제3자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 두 번째 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딸은 연락이 그렇게 썩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강력한 카드가 언제 나온다고? 세 번째 달에 나왔다고 했죠. 심판 카드가 나왔어요. 심판 카드. 자, 이거는 하늘의 운대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강력한 카드예요. 사람의 운, 지상의 운 이런 게 약한 시점이야 지금은. 많이 약해져 있다 했잖아요. 그 사람의 기운이나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휴식을 취하고 있다 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하늘의 운입니다.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늘의 기운이 닿아서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그래서 추가 카드를 한 장 더 뽑았더니 6번 지팡이 카드가 나왔어요. 축하, 합격, 결혼 이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장군이 전쟁에 승리해서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관을 머리에 또 지팡이에 달고 개선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축하받을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요 시기에. 주변으로부터의 축하. 다시 만나는 일이 분명 요 시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둘이 일 때문에 둘이 헤어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일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장에서는 승진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 학생이거나 고시생이면 취업, 합격, 자격증 취득, 이것을 위한 노력과 공부 이런 것도 다 일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연애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상황상 축하 합격 카드가 세 번째 달에 나왔다는 건 뭔가 성과를 이뤘거나 자신의 현실이 해결되는 순간이 아마도 세 번째 달이 될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찾아온 자신의 여유 그러고 나서 산부님에게 연락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조언 카드로 나왔던 것처럼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 보자고요. 셋째 달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요. 아셨죠? 3번님 파이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님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자, 이 카드는 우리 4번님과 그 사람이 헤어질 때의 상황, 이유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퀸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헤어지는 그 시점 두 분 중 한 명 또는 두 분 다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었다. 그 예민함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가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카드예요. 자, 타로 카드에서 칼은 이성, 생각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 칼은 의미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결단, 결정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금 여왕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자, 상황적으로 뒤에 이렇게 배경을 보니까 막 구름도 보이고 저기 보니까 나무도 보이고 바다도 멀리 보이는 거 보니까 야외예요, 야외. 그죠? 이곳은 이 여왕이 앉아 있는 이곳은 전쟁터를 얘기해요. 전쟁터에 나와 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 순간 작은 결정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하나하나가 어떤 장군과 거기 나와 있는 군사들에게 중요한 지시가 되겠죠. 그렇죠? 보통의 경우 이런 전쟁은 여왕이 아니라 왕이 직접 나가 지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왕이 하고 있어요. 왜 여왕이 할까요? 왕이 아니라. 아무래도 왕이 이 전쟁 중에 전사했거나 또는 큰 부상을 입어 전쟁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인의 몸으로 지휘권을 이어받아 그 지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죽었어. 아니면 크게 부상을 당했어. 얼마나 슬픕니다. 예, 얼마나 슬픕니까? 그 슬픔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위태위태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어떨까요? 그 상황. 당연히 엄청 예민해져 있고 날카로워져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예민함, 극도의 스트레스 그런 것을 의미해요. 예. 그 시기 둘에게 굉장히 민감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의견 대립, 잦은 다툼 뭐 그런 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 다툼은 이별로 이어졌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다툼이 이별로 이어졌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까지 예민함이 나오면 이별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right now, 지금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사실, 아, 보시면 데스 카드가 나왔고 지금 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이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좀 진짜로 깊게 생각하느라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둘 카드 중 어떤 카드가 먼저 눈에 들어오셨어요? 어떤 카드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카드예요? 제가 장담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데스 카드가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방금 중요합니다 라고 말해서 아마 긴장하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100이면 100 다 데스 카드라고 얘기하셨을 겁니다. 누가 봐도 임팩트 있는 그림에 임팩트 있는 단어 데스라고 적혀 있잖아요. 데스, 죽음, 끝났구나. 와, 나 이 사람은 끝났구나. 아쉬워하고 계실 것 같아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망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데스라는 카드는 죽음, 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모든 인생, 모든 섭리가 그렇습니다.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어요. 이 카드도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모든 것을 끝내려고 나타난 사신, 이 사신 뒤에 태양이 뜨고 있습니다. 자, 한 시대는 끝났지만, 요 시대는 끝났지만 다른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떤 상태죠? 우리 4번님과 상대방이 이별을 한 상태예요. 이별을 한 상태. 지금 이미 이별했잖아, 이별. 즉, 이 카드는 둘 사이가 끝났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별을 한 상태, 지금의 상태가 정리된다. 이별을 한 상태가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 것 같아요. 그죠? 어쩌면 서로에게 서운했던 마음, 이별하면서 상처받았던 기억, 그런 좋지 않았던 생각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 또 이어지는 카드가 그 내용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펜타클, 동전은 원소 중에 흙에 해당합니다. 흙은 땅을 의미해요. 단단한, 안정감 이런 의미가 있죠. 그걸 들고 있는 것, 모든 이의 어머니라 불리는 여왕입니다. 그 여왕이 그 안정감 있는 동전을 아기를 안고 있듯 꼭 쥐고 있네요. 이 카드는 그래서 안정감의 여왕 현모양처라고 불립니다. 상대방은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상황과 일들을 매듭짓고 끝을 내고 다시 안정감 있는 관계가 되길 원하고 있어요. 분명 그걸 바라는 시기가 조만간 곧 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타로 카드가 해주는 조언점 카드가 무엇인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7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7번 칼 카드. 처음에 말했듯이 칼은 생각, 이성, 고민을 의미합니다. 7번 칼 카드라면 생각이 7개나 된다는 거예요. 7개, 그죠? 즉, 많은 고민이 있다. 지금 이 남자는 5개의 칼을 들고 가면서 뒤에 꼽혀있는 2자리의 칼도 확 바라보고 있어요. 이 말은 이미 가지고 있는 고민과 생각이 굉장히 많아. 5개나 되는데 남은 고민마저 자신이 안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고민이 많은데 이 남자가 지금 이미 두 손 한가득 칼을 들고 있어서 더 이상 여유가 없는데, 칼을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즉 지금 하고 있는 고민만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더 많은 고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 카드가 나왔어요. 미련을 두지 마세요. 더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할 것부터 해결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내팽개 쳐버리자고요. 그냥 다 짊어지려고 하면 그 무게에 눌려 쓰러질 뿐입니다. 왜 우리 4번님이 그 모든 것을 안고 가요? 그럴 필요 없잖아. 알겠죠? 자, 그러면 언제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올지, 언제 그 사람이 매듭을 짓고 나와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연락 올 수 있는 시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영상을 보는 기준으로, 시점으로 한 달 단위로 보겠습니다. 앵글 밖에서 카드를 폈네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두 번의 연락이 있을 것 같아요. 2번의 연락. 그런데 그중 두 번의 연락 중 2번째 연락이 좀 진짜일 것 같습니다. 자, 첫 달에는 10번 지팡이 카드가 나왔어요. 지팡이는 일을 의미합니다. 10개나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걸 의미하죠. 현실적인 일일 수도 있고요. 우리 4번님을 생각하는 상대방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자, 한 남자가 10개의 지팡이를 겨우 안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아직은 부담으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짐처럼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달은 사실은 조금 매듭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달은 패스. 그리고 둘째 달 매지션 카드가 나왔어요. 매지션은 매력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매력이 있는 사람. 자, 그 매력 있는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혹할 수 있어요. 그죠? 마력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마 2번째 달 상대방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연락하고 다시 잘 지내보려고. 순간적인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순간적인 연락. 오래 고민하고 연락한 게 아니라 갑자기 연락한다. 충동적으로 언제 연락해요? 센치한 영화를 봤다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마셔서 술에 좀 취했다거나 그런 경우 좀 충동적인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때 연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요 2카드가 나오면서 알 수 있어요. 이 연락 이후 고민이 이어지는 카드가 2장 연속 나옵니다. 2장 연속. 즉, 이 연락은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고민을 하는 애매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2장의 카드다. 2개의 동전, 2개의 칼을 의미합니다.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이 이어진다는 같은 의미의, 같은 결의 카드예요. 어떤 동전이 더 무거울지 번갈아 들어가 보지만 쉽사리 결정을 내릴 만큼 하나가 굵직하게 무겁지 않은 거야. 그래서 결정 못 내는 거예요. 어떤 동전을 선택할지 결정 못 하는 거야. 결국 결정 못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어지는 거야. 눈을 가리고 둘 칼 중에 어떤 칼을 선택할지 눈을 가리고 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한 칼을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칼을 무겁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딱 결정되는, 결론이 딱 나는 때가 언제냐? 5개월 차일 것 같아요. 5개월 차.
더 러버 카드가 나왔어요. 더 러버, 더 러버, 더 러버. 사랑. 사랑하는 사랑. 더 설명을 해야 할까 싶네요. 네,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좀 성의 없이 끝나는 느낌이죠. 이건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서 그래요. 더 러버. 그림 한번 보세요. 요때 5개월 차에 연락이 올 거고, 요때의 연락은 둘을 다시 한번 이런 안정감이 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꼭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미련이 남지만, 고민이 많지만, 그 고민 다 하다간 머리에 지진 납니다. 우리 사모님, 뒤돌아보지 말고 예전의 고민은 싹 잊어버리고 앞으로만 보자고요. 아시겠죠? 우리 사모님,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사람 이때 연락 옵니다 라는 편으로 타로 주제로 타로를 한번 봐봤고요.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참 힘들겠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꼭 그 연락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재회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꼭 그렇게 되길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 더 재밌는 주제로, 더 궁금한 주제로 찾아올 걸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이웃집 김타로였습니다. 갈게요.